안녕하세요, 조야TV입니다. 오늘 영상은 우리가 몰랐었던 도플라밍고에 대한 흥미로운 5가지 이야기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도플라밍고와 드레스로자의 왕녀 바이올렛은 은밀한 관계였다. 83권 SBS에서 독자가 한 질문을 합니다. 도플라밍고와 바이올렛은 왜 서로를 도피라는 별명과 본래 이름이 비올라가 아닌 바이올렛이라고 부르는지에 대해 말이죠. 보통 돈키호테 패밀리의 최고 간부들과 그 출신들만이 도플라밍고를 도피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보통의 간부들과 다른 여성 간부들은 도플라밍고를 도련님이라고 부르죠. 유일하게 보통 간부이면서 여성 간부인 바이올렛만이 도피라 부르죠. 오다쌤은 그 질문에 깊은 뒷설정이 있습니다만 꽤나 어른의 이야기다 보니 소년 만화 원피스에선 가려두도록 할게요 라며 대답합니다. 바이올렛이 마지막까지 도피라고 애칭으로 부르는 점을 보아 강제적인 관계보다 실제 연인 관계였을 것으로 추측되죠. 아마 도피의 연인으로 자처하면서 암살을 꾀하려 했었다든지 도플라밍고의 여자가 되어 자신의 아버지인 리쿠왕의 보호를 위한 걸로 보입니다. 두 번째, 도플라밍고는 바베큐 고기를 먹지 못한다? 82권 SBS에서 한 독자가 도플라밍고가 좋아하는 음식과 싫어하는 음식에 대해 물어봅니다. 오다쌤은 도플라밍고는 바비큐를 싫어한다 하며 꺼림직한 기억이 있나봐요 라며 코멘트를 덧붙입니다. 이 꺼림직한 기억은 도플라밍고의 어린 시절로 돌아갑니다. 도피의 어린 시절, 도플라밍고의 가족은 천룡이님을 포기하고 보통 사람처럼 살기를 선언합니다. 하지만 천룡인을 증오하는 사람들에 의해 가족들과 함께 바베큐처럼 불 위에 벽에 매달리게 되죠. 이때의 트라우마로 인해 바베큐를 싫어하는 걸로 보이네요. 세 번째, 도플라밍고는 해적이 된 이유가 있다? 도피는 천룡인을 증오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죽이려 하는 등 지옥을 느껴 아버지를 죽인 후 다시 천룡인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천룡인들은 도플라밍고 가족을 배신자라고 여기면서 다시 천룡인으로 돌아오는 것을 거부하죠. 그날 이후로 도플라밍고는 세상을 파괴하겠다고 다짐하며 해적이 됩니다. 인신매매, 스마일 생산, 무기거래 등 불법적인 일을 계속한 것도 천룡인이 지배하는 세상을 더 엉망으로 만들기 위해 계속했던 걸로 보이네요. 네 번째, 도플라밍고는 자신을 배신했다고 생각한 자신의 동생 크라손, 즉 로신한테를 용서해줄 생각이었다. 도플라밍고의 동생 크라손은 원래 해군 중장으로 도플라밍고의 참극을 막기 위해 도피 해적단에 잠입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크라손은 자신과 비슷함을 느낀 로를 치료하기 위해 임무를 뒤로하고 도플라밍고 곁을 떠납니다. 반년 동안 크라손이 없자 해군이 도플라밍고 일당의 위치를 눈치 못 채는 걸 확인하며 도플라밍고는 로신한테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도플라밍고는 로신한테의 배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도 로신한테의 자리였던 크라손 자리를 공석으로 남겨놨습니다. 아마 마지막에 로신한테가 용서를 구했으면 도플라밍고가 용서해줬을지도 모르겠네요. 물론 수술수술 열매를 먹여 자신에게 불사 능력을 주게 하려고 한 것도 있었겠지만요. 다섯 번째, 도플라밍고의 눈은 공개된 적이 있다? 사실 지금까지 도플라밍고의 눈을 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도플라밍고는 잘 때도 선글라스 벗은 눈을 가리고 자고 루피에게 패배하면서 선글라스가 깨졌을 때도 눈은 보여주지 않았죠. 심지어 어렸을 때도 선글라스를 끼고 다녔습니다. 이런 치밀한 도플라밍고가 눈을 공개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도플라밍고의 전보벌레를 통해서 말이죠. 위 모습을 보면 아시겠지만 전보벌레는 소유자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위 전보벌레는 로우의 전보벌레이죠. 이건 조로의 전보벌레입니다. 조로의 외눈 특징이 똑같네요. 이처럼 전보벌레는 당사자의 특징을 갖고 있죠. 사람들은 도플라밍고의 전보벌레는 이런 전보벌레를 상상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도플라밍고의 전보벌레입니다. 전보벌레의 특징이 찢어진 눈밖에 없는 걸로 보아 도플라밍고의 벗은 눈은 저런 찢어진 눈 아닐까 싶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